안녕하세요. 드림 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도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4가지 신성한 비밀이란 책 가지고 왔고, 그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신성한 비밀은 영적 비전으로 살아가기. 그러면서 첫 번째 인생 여정은 상처받은 아이 치료하기였어요. 상처받은 아이 치료하기. 네, 우리의 내면에는 항상 두 아이가 존재를 해요. 상처 입은 아이와 그리고 행복한 아이. 그러면서 이 상처 입은 아이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까 합니다. 61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상처 입은 아이가 살고 있다. 이 아이는 과거의 한순간에 붙들린 채 당신이 느낀 고통스러운 경험을 거듭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살면서 실망의 순간이 다가올 때 이 아이가 우리를 지배한다. 이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처럼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낀다.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 마치 버림받는 것 같다.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었지만 이 상처 입은 아이는 괴로운 존재 상태로 우리 의식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 페이스북을 둘러보다가 당신만 빼고 그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함께 했다면,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가? 그 순간 어릴 때 부모님이 당신만 빼놓고 형제들을 데리고 영화관에 갔을 때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끼지 않는가? 아니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자주 화를 냈다고 하자. 그럴 때마다 당신은 매우 화가 났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에게 본때를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이제 당신은 어떤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릴 때 느끼던 그 분노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지 않는가? 상처 입은 아이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 사랑도 신뢰도 하지 않게 된다. 이렇듯 이 상처 입은 아이가 모든 것을 주도함에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다. 상처 입은 아이는 이런 상황에서 괴로운 건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믿게 만든다. 하지만 불행을 부르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결코 당연하지 않고 모두 어리석다. 그런데 만약 상처 입은 아이가 울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 준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 아이를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도와주면 어떨까? 자야라는 어떤 성공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에 대해서 어떤 예시문이 나와 있어요. 자야는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었고 사회생활도 매우 성공한 여성이었다. 바라던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이루었다. 무엇보다 학대를 일삼던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 밑에서 끔찍하게 살았던 어린 시절과 비교하면 정말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 어린 시절 매일매일은 악몽이었고 굶주린 배를 붙잡고 잠들기 일쑤였다. 그래도 자야는 몇 년 동안 어머니의 폭력을 참아내며 어린 두 동생의 구원자 노릇을 했다. 하지만 12살쯤 더는 참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 그토록 공포스러웠던 어린 시절에도 불구하고 자야는 자신을 피해자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괴로웠던 과거를 자신의 강점과 장점으로 승화시켜 자신이 참아내야 했던 학대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다. 남들보다 더 성공하려고 어린 시절에 불우했다고 생각했고, 회사에서도 틈만 나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팀에 동기부여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인생을 두렵거나 불행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곤 했다. 자야는 모든 게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자야의 내면은 수십 년 동안 동요 상태였다. 우리 아카데미
집중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명상을 통해 내면으로 들어가던 중 과거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바로 그때 자야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야는 사랑을 갈구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이고 자주성가한 여성이자 성숙한 어른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다. 하지만 그것은 가면일 뿐이었다. 자야는 어린 시절의 고통을 극복한 것이 아니다. 단지 어린 소녀로서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공포와 학대가 실은 어떤 큰 목적이 있어서라는 믿음으로 자신이 느끼는 괴로움을 미화했을 뿐이었다. 과거에 큰 의미를 덧붙였던 것으로 자신이 느끼는 비통함을 간신히 버텨냈을 뿐, 그 비통함에서 진정 자유로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과거로 돌아가 그 경험을 재해석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과거는 더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이미 지나간 과거지만 자야는 그 죽은 과거를 편히 쉬게 둘 수 없었다. 자야는 엄청난 노력 끝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력과 이상을 얻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분노하는 괴로운 의식 상태가 깔려 있었다. 자야는 자신이 옳고 어머니가 틀렸음을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었다. 괴로웠던 과거를 기억하는 동안 미친 듯 동요하는 내면을 본 자야는 사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다. 단지 그렇다고 말하며 자신도 속이고 세상도 속여왔을 뿐이다. 자야는 살면서 내내의 사랑 따위는 초월한 듯, 사랑받는 일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자주성가한 독립적인 사람의 이미지를 공격적으로 구축해왔다. 자신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으며 삶이 어떤 문제를 던져줘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감정을 나약함의 표시로 치부하기까지도 했다. 하지만 자야는 세월이 그렇게 흘렀음에도 상처 입은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음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였다. 자야는 지금 자신의 삶이 어떤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 존재의 중심에는 여전히 상처 입은 아이가 살고 있었다. 더는 줄임배를 지고 잠들지 않아도 되었지만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여전했다. 이런저런 자선도 베풀었지만 때때로 삶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분노했다. 자신에 대한 감정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자야는 어머니에 대한 그 모든 오난과 비통함을 새로 누군가를 사귈 때마다 그대로 가지고 갔다. 자야는 동반자와 교감할 줄 몰랐다. 동반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도, 그의 사랑을 믿어줄 줄도 몰랐다. 그를 사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는 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어머니로서 책임을 다했다. 하지만 홍기만 일삼는 것 외에는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지만 그게 전부였다. 자야는 팀원들을 존중할 줄도 몰랐고 작은 실수만 봐도 불같이 화를 냈다. 그래서 직원들이 금방 떠나곤 했다. 기쁜 명상을 통해 자야는 자신이 전혀 교감할 줄 모르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자야는 혼자였고 그 누구와도 교감하지 못했다. 교감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상태를 보고 키워낼 수 있겠는가? 이제 자야는 필사적으로 성공하려고 애쓰거나 가면을 쓰는 대신 그녀의 삶을 진실을 보았고 그러자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방사능 폐기물 같았던 자야의 어린 시절이 더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해로운 방사능을 발산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자야의
어린 시절은 고요한 내면의 바닷속에 안착한 하나의 기억일 뿐이다. 뭔지 모르게 꼭 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아니겠죠? 또 한 명의 어떤 또 친구의 그런 경험담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의 또 다른 이론인 앤드루도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앤드루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 그를 미워하게 되었다. 하지만 앤드루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좋은 사람이라면 부모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변화의 여정을 하는 동안 마음을 열고 아버지와 연결하겠느냐고 묻자 앤드루는 격렬하게 거부했다. 나는 앤드루의 긴장도 풀어줄 겸 그렇다면 아버지를 더 완벽하게 미워할 수 있게 돕겠다고 했다. 긴 산책으로 숙고의 시간을 가진 앤드루는 자신이 계속 아버지와의 단절을 고수하면 남은 생 내내 지금까지와 같은 불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 앤드루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발산하곤 하던 분노와 아버지에 대한 감정 사이의 연관성을 처음 보았다. 그리고 앤드루는 점심에 외식하는 가장 간단한 일을 할 때도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앤드루는 아내에게 어디로 가고 싶어? 라고 물었다. 하지만 아내가 무슨 대답을 하든 앤드루는 짜증이 났다. 아내가 레스토랑 3개를 대며 고르라고 하면 그는 그 3개가 아닌 전혀 다른 곳을 골랐다. 아내가 당신이 결정해 라고 하면 화를 냈다. 아내가 결정해도 화를 냈다. 아내가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앤드루는 자신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지배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앤드루는 이미 인생 절반을 자신에게 상처를 주며 보냈음을 깨달았고 나머지 인생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상처 입은 아이의 의식 상태가 가족과 일 모두를 사정없이 파괴하고 있었다. 산책에서 돌아온 앤드루는 그 맹렬한 증오와 쓰라린 상처에서 벗어나리라 결심했다. 나는 앤드루에게 꼭 아버지와 화해를 해야 마음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었다. 아버지와 화해하고 안 하고는 먼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된 문제였다. 아버지와의 화해가 너무 고통스럽거나 그의 정신적 건강과 가족의 행복이 해롭다면 그의 지성이 그러지 말기를 판단할 터였다. 내가 말하는 용서의 여정이란 내면의 상처 입은 아이를 치유하고 행복한 아이의 아름다운 의식 상태를 깨우는 여정이다. 용서하라고 해서 당신을 해롭게 했던 사람의 모든 나쁜 행동을 잊거나 해를 끼치는 앞으로도 끼칠 그 사람과 계속 함께 살라는 뜻이 아니다. 용서는 당신을 해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날 저녁 앤드루는 나와 함께 침묵 명상을 하며 깊은 의식 상태로 들어가 실망했고 갈망했고 괴로웠던 몇몇 기억들을 분명히 그리고 강렬하게 떠올렸다. 그리고 앤드루는 자신의 상처 입은 아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3가지 인격을 만들어 왔음을 깨달았다. 첫째, 앤드루는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매력을 어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둘째, 앤드루는 때로는 거침없이 돌진해 인정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앤드루는 감정적 드라마를 표출해 관심을 끌었다.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그는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 있었다. 여러 다른 가면을 썼지만 그 가면 뒤에는 단지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고 싶어하는 상처 입은 아이가 있었을 뿐이다. 앤드류는 이제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것이 최후의 진실을 향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자신이 왜 그 오난의 감정을 떠나보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보게 된 것이다. 앤드류는 마음 깊은 곳에 분노를 떠나보내면 아버지가 저질렀던 그 모든 학대와 불의를 용납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럼 자신이 견뎌야 했던 그 오랜 세월의 고통과 모욕을 무시하는 것만 같았다. 그런 저항을 지혜의 눈으로 제대로 본 순간 앤드류는 마지막 장벽을 넘었다. 말라 삐뚤어진 아몬드 깍지가 한 번에 떨어져 나간 듯 모든 분노와 오난이 떨어져 나갔다. 자신의 진실을 보자 저절로 자유의 몸이 되었고 저절로 용서가 되었다. 자야와 앤드류 모두 삶이 달라졌다. 자야와 앤드류 모두 삶이 매우 달랐다. 자야는 사랑 따윈 필요 없다던 크게 성공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살았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도 주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교감하지 못하는 단절과 무심한 상태에 익숙해져 있었다. 앤드류는 늘 사랑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상처받은 아이의 괴로운 의식 상태를 외면했기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치며 살았다. 이 두 이야기를 염두에 보고 당신은 당신 안에 상처 입은 아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당신도 상처 입은 의식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어린 시절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거나 과거에 집착한다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영예로운 훈장처럼 달고 다니지는 않는가?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믿으면서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곱씹으며 기억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옳다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분노를 정당화하면서 혹시 그 상처의 기억을 모두 지워버렸는가? 하지만 그 과거의 느낌들이 계속 올라오진 않는가? 우리 모두 각자 보이는 행동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때때로 상처 입은 아이의 의식 상태에 빠지기 마련이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천천히 의식적으로 호흡을 3번 합니다. 들숨보다 날숨을 더 길게 유지합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스트레스가 많았나요? 아니면 아름다웠나요? 당신의 과거가 여러 존재 상태로 당신의 현재로 흘러 들어오는 모습을 단지 지켜보세요. 관찰자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들, 상처받았던 이런 순간들 다 있겠죠. 근데 한 번 더 내가 그 상처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아예 그 존재감에 대해서, 상처받은 아이에 대해 그런 존재감에 대해서 아예 그냥 무시한 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스스로의 어떤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그래도 이 상처받은 아이에게 어떤 귀를 기울여주고 우리가 공감해주고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도와주고, 그러면 본질적인 내 내면의 상처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지 않을까. 그거를 애써서 무시하고 그냥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관찰자가 돼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상처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것들을 행동을 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본 모습이 아닌 것을 아닌 척, 그러는 척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냥 그 내면에 있는 어떤 그 아이를 그냥 바라만 주기만 해도, 아, 그랬구나, 네가 그래서 아팠구나,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는 아프지 마. 내가 다독이고 내가 보살펴 줄게, 보듬어 줄게. 그러면서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 그런 내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모든 분들에게 다 동요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일단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네, 여러분들이 어떤 관찰자가 되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네, 오늘은 또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